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모자이크 컴퍼니 추천드렸던 모자이크 컴퍼니가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뭐 진입하신 분들 잘 들고 계시나요? 모자이크 컴퍼니 지금 추세를 타고 모자이크 컴퍼니가 뭐 대략적 저점 대비 현재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이크 컴퍼니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홀딩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뭐 많이 상승하지 못했는데 저점 대비 한 인텔도 봐드릴게요.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 모자이크 컴퍼니 상승한다는 거 주식이 압박이에요. 이제 바로 설명드릴 건데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상방으로 튼다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상방으로 튼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신호죠.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선신호예요. 설명드릴 거고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 들고 계신 분을 꾸준히 홀딩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가 이어지게 되면 최소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의 가능성이 높죠. 뭐 다른 미국 주식에 비해서 뭐 수익률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틀려요. 다른 종목 다 빠지고 있는데 상승하면 한 30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 어저께 그 소통방에 남겨드렸는데 모더나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어저께 톡방에 알려드렸는데 이 모더나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이 백신 개발로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죠. 모더나 주가가 대략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 정도 저점 대비 200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이 모더나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모자이크 컴퍼니를 왜 매수 쪽으로 유지를 하고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행지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선행지표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라고 보고 있고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약주 중에 모더나 다들 아실 거예요. 제약주 중에 모더나 다들 아실 거고 코로나 쇼크 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신약 개발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한 현재가 라인이죠. 23불 라인 정도에서 한 480불 라인까지 한 2000%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나서 꾸준히 지금 하락을 했어요. 꾸준히 하락을 했고 물론 저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더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더 안 빠지는 아닌데 현재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현재 기술적 분석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선에 물려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이 추세선 지금 1차 지지 라인을 지금 계속 버티고 있죠. 물론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1차 지지 라인을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죠. 1차의 추세선 지지 라인을 지금 계속 버티려고 노력하는 시점이 지금 계속 반발력 빠지면 다시 올리고 지금 현 지지 라인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두 번째 지지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하려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밑으로 또 보조 추세가 또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해서 물론 여기서 뭐 지지 라인을 하게 빠지게 되면 조금 더 뭐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타면 되겠죠. 분할적으로 매수를 타고 그리고 지금 24불 라인이 앞전에 어떤 구간이냐 현재 앞전에는 대략적으로 급등시켰던 구간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고 백신 호재로 인해서 급등시켰던 그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죠. 밀린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계속 밟아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고 물론 무너질 수는 있겠 약간 단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15불 라인까지 지금으로부터 50%가 더 빠져야 된다는데 50%가 한 40%가 더 빠져야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20불 위에서 공격적으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분할로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은 한 15불 라인 정도까지 뭐 20 현재가 구간에서 한 15불 라인까지 진입을 하고 현재에서 기대 목표 수익이 좋아요. 현재에서 만약 밀고 올라가게 되면 최소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구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이 제약주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이 구간이 좀 중요했던 구간이죠.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구간의 저항대가 상당히 강해요.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횡저항대의 구간이 좀 상당히 강하죠.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저항대.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1차 쇼크를 맞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자, 코로나 백신을 타고 그러니까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제 카운팅하는 법도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렀고 어느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오고 어느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이 왔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파동 카운팅상 보시게 되면 이때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백신 개발 호재를 타고 급등을 했던 주가가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쇼크를 맞았죠. 그리고 이쪽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지지를 해줬죠. 지지를 해줘서 이 구간에서 빠지게 되니까 지지 라인이 빠지게 되니까 저항으로 확인을 하고 이쪽 건은 어떻게 강했던 저항권이죠. 이 저항권 돌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다시 한번 현재 신저가 구간으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20불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해들 하셨나요? 그럼 현재가 대비 120불 라인이 저항 라인이 강한데 120불 저항 라인이 강한데 120불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면 현재가 대비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대략적으로 한 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추세를 타고 확실히 상방으로 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가 라인에서 이 횡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구간까지 또 횡저항 구간이자 지금 추세선 상단 저항 구간인 한 400%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상 최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누가 인텔 여쭤보셨죠? 인텔? 또, 또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인텔 앞에 티커가 뭐죠? 자, 인텔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라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시가가 중요하다. 월요일 시가가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 이 상단 저항 위에서 시작하느냐 아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앞에 인텔 앞에 영어 티커가 어떻게 되죠?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 하단까지 뷰는 변함이 없고, 돌파가 되게 되면 정고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정고 라인까지는 트라이 할 걸 열어두고, 목표가는 관세시였고 저점까지만 본다라는 거죠. INTC요. 종목 여쭤보실 때 앞에 티커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인텔이 많이 빠졌네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대략 한 75% 정도 빠지는 상황인데, 인텔 같은 경우 차트가 자체가 좀 어렵네요. 인텔은 지금 차트 자체가 지금 보유 중이신 건가요? 인텔을 지금 보유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입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보유 중이신 건가요? 24달러 평단이요. 물론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인텔도 일단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인텔이 움직일 수 있고, 일단은 이거 다 안 들어가셨으면은 어 뭐 제가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일단 16불 라인 정도까지, 왜냐면 급등시켰던 구간이거든요. 지지 라인을 밟고, 근데 아직 지지 라인을 확인을 못했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급등을 했던 구간이죠. 급등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기로 들어가실 거면 16불 라인까지 열어두고, 16불 라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앞전에 급등시켰던 지지 라인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해서 16불 정도 라인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추세선 자체가 이쪽을 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얘가 뭘 시간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이제 16불 라인 정도까지 열어두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9불에서 29불 라인, 횡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구간이죠. 뭐 30불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횡저항 구간에서, 아니면 전구 라인 한 30불에서 뭐 이런 식의 지금 파동을 보고 떨어지게 되면, 일단 차트 자체가 지금 좀 어렵긴 해요. 이런 식으로 뭐 저라면 16불 라인까지 조정을 열어두고 매수를 하고,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추세선 상단 저항 구간이 뭐 횡으로 움직이는 30불에서 한 35불 라인 정도? 이 정도에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수선아님은? 일단 앞전에 급등시켰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때 구간에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과거죠. 96년도이긴 한데 지금 사실상 그 가격까지 좀 떨어졌다는 거죠. 자, 1차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지지를 계속 받아줬죠. 이 구간에 계속 트라이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주가 자체가 뭐 거의 쌍봉 시점에 지금 걸려서 하락을 한 시점에 지금 과거에 급등했던 지지 라인까지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죠. 저런 구간 한번 급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뭐 사실상 뭐 매수 구간은 맞죠. 분할 매수 구간은 맞죠. 26불 라인부터 분할 매수 구간은 맞고,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은 다음에 치고 나간다고 하면 일단은 추세선 상단, 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 구간이 뭐 30에서 35불 라인 정도까지 35불 라인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금 가격 누가 말씀하셨는데, 금 가격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매매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과거의 시장 패턴이 이랬어요. 뭐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안정되고 호재가 되게 되면 이 현물 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물 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 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해요. 자, 이건 다들 아시죠? 현물 자산인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 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하죠. 반대로 뭐 전쟁, 뭐 트럼프 관세, 뭐 무역 전쟁, 뭐 금리 인사 이런 경우는 반대로 안전 자산인 골드가 상승을 하고 현물 자산인 증시가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자금이 무한될 수 없기 때문에 현물 자산인, 만약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현물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골드로 집어넣고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라고 하면 안전 자산인 골드를 팔고 현물 자산을 매수를 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식 사고,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골드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의 한계가 사실 있거든요. 과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시장에 돈이 무한될 수는 없는데, 이 미증시, 즉 현물 자산인 증시도 사상 최고치예요. 물론 지금 골드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상승폭 대비 현재 골드의 조정폭은 미비하다라는 거죠. 현재 현물 자산인 주식도 사상 최고치 신고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골드도 지금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신고가 구간이에요. 지금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골드 또한 신고가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신고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물 자산인 증시도 신고가인데 안전 자산인 골드도 신고가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신고가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시장에 돈은 무한대로 풀릴 수 없죠. 과거에도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속 게임을 하면서 현물 자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현재 3대 상품이 주식, 현물 자산, 안전 자산, 비트코인 모두 신고가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 개 자산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한 개는 두 개는 완전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물론 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지금 시중에 돈이 무한대로 풀렸으면 이게 말은 되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이 구간에서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이때죠. 이때가 양적 완화 쇼크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죠. 시중에 돈을 걷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린다? 결국 버블이 터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골드가 버블일 수도 있고 현물 자산인 주식이 버블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버블일 수 있는데, 셋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완전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을 추종을 해요. 단기 하루 이틀 정도는 디커플링을 움직일 수 있어도, 자,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과 철저히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단기 하루 이틀 일주일은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이미 수치상에서 나와 있어요. 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지 이미 수치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만 보시더라도 2021년, 자, 비트가 비트가 신고가를 찍고 쇼크를 받고 하락을 했죠. 중장기적으로 이때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니까 비트코인도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때 뭐죠? 최근에 관세 쇼크죠. 관세 쇼크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스닥이 이 추세선 상단,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이런 동각 추세의 상단 저항 라인에서 지금 걸려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동각 추세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 하단 근방 라인까지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과상승권은 맞아요. 제가 예측했던 구간보다는 더 상승한 거 맞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가 여부에 따라서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월요일 시가가 돌파를 해서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마지막 다섯 번째 저항 구간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대입을 하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요.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월요일 시가를 올려놓고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코로나 쇼크 저점이에요. 코로나된다. 관세 쇼크 저점이죠. 하지만 현재 저항 라인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하단으로 꺾이게 되면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지는 이런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이제 목표가 하락을 보는 건 똑같아요. 하락을 보는 건 똑같고 단지 목표가가 전고 라인을 트라이를 해서 관세 쇼크 저점까지만 보느냐, 아니면 현재 저항 라인을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추세가 꺾여서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밑으로 보는 표 자체는 똑같아요. 현재로서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가상승 구간이긴 하고, 산이 높은 만큼 이제 골도 깊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면 일단은 빠른 속도로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 죄송, 마이크 꺼졌었네요. 나스닥 지수를 이제 선물 100을 많이들 보시긴 하는데,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나스닥 100 지수가 있고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인덱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덱스를 잘 안 보시죠. 인덱스를 잘 안 보시는데 나스닥 인덱스 컴포지트 인덱스 같은 게 증권거래소 나스닥 100은 이제 100개 종목의 수치고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는 이제 3,000개 보통적으로 시가총액. 여기에 물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빅테크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차피 움직임 자체는 똑같아요. 단지 약간 수치값이 약간 틀릴 뿐이지 지금 나스닥은 뭐 2만 지금 수치값만 약간 틀릴 뿐이지 움직임 자체는 똑같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많이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추세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방향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상단에 각각 하단에 각이 틀어지는 수렴하는 이런 추세를 잡거나 상단에 각각 하단에 각이 틀어지는 이런 억각 추세를 많이 잡죠. 아니면 이렇게 확장되는 상단에 각각 하단에 각이 확장되는 이런 확장 억각 추세를 많이 잡죠. 대부분 추세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요. 만약 유튜버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데 물론 이것도 추세가의 지지의 저항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추세와 지지의 저항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저는 항상 상단과 하단의 추세가 동일선상 그러니까 상단에 각각 하단에 각이 같은 거죠. 이런 가게의 추세선 자체가 상단의 저항이라든지 하단의 지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또한 상단의 각과 하단의 각이 서로 틀린 억각 추세보다는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또 강한데 잡기는 어려워요. 자,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간 프레임은 4년짜리 추세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연결을 할 수 있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론 트럼프 관세 쇼크를 받고 주가가 쇼크를 받고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가 말 바꾸기 위해서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하단 금방까지는 하락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지지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헤드앤숄더도 일단 돌파를 했어요. 저도 이제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지금 증시 밀어 올리기 전에 이런 식의 저도 파동도 이제 저항 라인이죠.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도 사실상 현재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최대 맥심이 헤드앤숄더 저항 구간에서 꺾일 줄 알았는데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죠. 이런 식의 파동, 왜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는 이런 식의 헤드앤숄더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일단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도 돌파를 한 시점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파동으로 오른쪽 저항 라인에서는 꺾이겠다라고 봤는데 이 파동이죠. 좌측 저항 라인이 최대 맥심이다 라고 봤는데 저항 라인도 지금 돌파를 한 시점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 오늘 월요일 시가가 중요한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느냐는 월요일 시가 부근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선물 차트도 보고 일단 설명드리기 좋게 트레이딩 뷰 그러니까 쓰면 편하니까 원래 사실상은 그 키움증권 차트도 보죠. 키움증권 차트가 현재가 시세를 반영하니까 일단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제가 지금 뭐 1번봉을 보고 3번봉을 보고 그렇죠. 오를 수 있죠. 그건 설명드렸는데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진폭 계산으로 해서도 이미 상승을 시켰어요. 자,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저점 대비 좀 더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저점 대비 오른쪽 저점이 밑으로 빠졌잖아요. 저점이 빠졌고 이런 식으로 진폭을 계산을 해서 좌측 저점 대비 오른쪽이 저점이 빠졌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오른쪽 어깨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최대 맥심폭까지 준 거예요. 그 오른쪽 왼쪽 어깨에서는 여기서 최대 맥심까지 준 거죠. 최대 맥심이 이 동그라미 선 위에 상단까지 줬는데 현재가 구간에서는 약간 돌파한 시점에 해요. 물론 힙스도 있을 수 있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 라인 돌파했다가 다시 돌파 실패도 아직까지는 큰 방향으로 헤드앤숄더가 맞긴 해요. 헤드앤숄더가 맞긴 하고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와 추세선 마지막 저항 라인이 같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저항이랑 이제 추세선 마지막 저항이랑 같이 물려 있다라고 봐도 약간 무방하죠. 현재로서는. 자, 우차사님 이해되셨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넌 계속 나스닥을 매도 방향으로만 보느냐? 단기 매도고 중장기 상방이에요. 이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죠. 저점 트렌드 라인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힘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상승 추세 중에서도 조정은 들어와요. 조정은 들어오고 중장기적으로 강하게 현재가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신고가죠. 나스닥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앞전의 신고가는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놓은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증시의 자금을 회수를 시키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락 5%로 빠졌거든요.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신고가죠. 전고 라인을 월요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최소 원래는 앞전에 1파보다는 지금 1파가 길기 때문에 하락 1파, 전고 라인까지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직전까지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전고 라인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하락 2파, 하락 3파에서 현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을 밟아줘야지만 앞전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 하방, 중장기 상방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기 위해서는 밑에서의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지 원동력이 있어야지만 중장기적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뭐 제 설명이 틀릴 수 있는데 일단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 타야죠.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